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통합 브랜드 기본형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포천시 통합 기본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홈페이지에서 상징적 의미로 포천의 초성인 피읍과 치읓을 해시태그에 공유의 꼬릿말, 사람의 특별함이라는 뜻을 합쳐서 포천의 상징물인 도시 브랜드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색상 사용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포천의 하늘색, 포천의 주황색, 포천의 회색. 하늘색은 포천의 푸른 천과 밝게 빛나는 미래의 하늘색을 표현하고, 주황색으로는 따뜻하게 포용하는 사람의 주황색을 나타내며, 회색은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포천 도시 브랜드 색상 규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천시 행정구역입니다. 저희 이제 포천시 행정구역은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등 19개의 면, 동, 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가 이 중 노관광지로 지정한 장소는 포천시 신북면입니다. 신북면은 인구수가 대략 11,000명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천의 다수 주요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유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관광지가 위치하여 힐링 관광지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였고, 특히나 허브 아일랜드, 온천, 아트밸리 등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과거와 달리 최근 관심이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조금 어떻게 이 포천 지역을 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가 이 지역을 지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관광 산업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포천 신북면 쪽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관광지 소개입니다. 허브 아일랜드와 포천 아트밸리가 신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허브 아일랜드는 야경 불빛 축제 등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다양하며, 포천 아트밸리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힐링하는 명소로 입지를 나타내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북온천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신북온천을 통해 노관광지를 되살리고자 신북온천의 글램핑을 합쳐서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신북온천을 지정하게 된 이유는 어릴 적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온천수가 피부에 너무 좋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기에 온천의 인기를 옛날보다 조금 떨어지기에 다시 좀 올리고자 캠핑과 글램핑을 온천과 함께 조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북온천을 지정하게 되었고요. 신북온천은 국내 최고 중탄산 나트륨으로 온천수로 이루어져 있고, 온천수를 통해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한국 문화 중 온천 문화가 중요 요소를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이 신북온천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캠핑과 글램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인데요. 코로나19 시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여행이 주목받으면서 자연에서 일행과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2023년 국내 관광 트렌드를 분석 결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TV, 예능, 방송, 유튜브 등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여행, 힐링 컨텐츠를 통해 캠핑, 글램핑 등을 다녀오는 모습이 종종 방송, 유튜브에 출연하고 홍보를 하여 인기를 끌게 되어서 저희가 캠핑, 글램핑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 관광지를 알리는 방안으로서 젊은 MZ 세대들이 제주도, 부산, 강원도 지역 쪽으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여행지를 굉장히 많이 다닌다고 좀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그 게스트하우스의 파티 문화를 캠핑장 글램핑에다가 접목시켜서 합쳐서 조금 관광 트렌드? 관광
팬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희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마스코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스코트 캐릭터 이름은 온유이고요. 온천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온천하면은 구운 계란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저희 캐릭터는 이제 구운 계란을 모티브로 해서 얼굴을 만들고 사우나에 가면은 양머리를 하기 때문에 양머리를 이제 구운 계란과 양머리를 합쳐서 이제 온유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고요. 이 통합도시 브랜드 색상을 사용해서 하늘색 양머리와 주황색 구운 계란 얼굴, 회색 신발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포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핫플 힐링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온천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포천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온유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어 유희로 손가락 저기 네 개, 포,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늘천을 뜻하며 포천 마스코트라는 것을 의미를 갖게 만들어 보았고요. 저희는 이 캐릭터를 다양한 굿즈를 제작해요. 포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또 다른 저희 마스코트 캐릭터는 화롱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저희는 이제 글램핑을 같이 온천에 접목시켜서 글램핑에 가서 캠프파이어를 했을 때 그 캠프파이어를 캐릭터로 모티브로 잡아서 만들게 되었고 이름은 화, 롱, 영어로 롱을 같이 결합해서 나타낸 것이고 불꽃처럼 따뜻하고 지속적인 친근감을 나타내고자 이름을 화롱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PPT 자료를 만들게 된 출처인데요.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이플 주지조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팀은 안산의 화랑 유원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직접 답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도심 속 자연에서 녹음 가득한 향을 맡고 온 리마스터 팀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큰 박수를 받고 왔는데 제가 좀 많이 떨려서 혹시 한 번 더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그 계획서에는 지금 아마 가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가평은 이미 관광 자원멸수의 요소가 너무 충분하다고 느껴져서 거기를 수정해서 여기 안산의 화랑 유원지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화랑 유원지 재생을 위해 발표하고 이제 조사했고 발표하고요. 저는 발표자 정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화랑 유원지가 이제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시는 분은 이제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안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게 좀 좋은 쪽 인기가 있는 도시가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접 답사를 가면서 이제 많이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일단은 유원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되게 넓은 부지랑 그 미술관, 박물관 등 여러 체험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규모의 저수지를 중심으로 산책할 수 있는 도로도 넓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랬기에 더더욱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좀 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더 이제 저희가 자세히 깊고 느낀 것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유원지에 발을 들이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직접 구상해본 귀여운 마스코트도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는 화랑 유원지입니다. 이제 이 작은 슬라이드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경관이었어요. 무려 30만 평 그런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넓고 탁 트인 환경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왼쪽에서부터 안산 천년의 정이라 불리는 단원각, 그리고 이제 한양저수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산 산업역사박물관입니다. 단원각에서는 이제 매 신정에 새해를 열리는 새해 신정을 알리는 이제 타종 행사를 진행한다는데요. 여기서 안산 시민들이 타종 행사를 보면서 이제 새해 다짐과 목표를 다들 결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저수지를 중심으로서 산책로와 꽃길로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여러분께 힐링 컨텐츠 그리고 에듀 컨텐츠까지도 이렇게 안겨드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 박물관은 사실 앞에 너무 꽃길이 이쁘게 잘 있는데 아직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고 좋은 곳이 왜 방치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화랑유원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관광지가 노후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일단 안산시에 대해 근본적으로 좀 편견이 심어진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안산에 좀 다소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빈도가 꽤 많았었는데 거기에 반월공단까지 추가가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이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편견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산의 치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 특별시보다 훨씬 낮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안산시가 이제 경기도에서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애초에 경기도 자체가 치안력이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범죄율이 낮은 수준이라서 그렇게 절대 높은 범죄율을 가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편견을 가졌냐. 아마 언론에 대해서 좀 언론이 과장을 많이 해서 이제 우리도 좀 걸러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후화된 관광지를 다녀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비었지? 이거 너무 아까운데? 라는 말만 줄곧 하면서 저희가 안타까움을 좀 많이 자아내면서 갔다 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네, 여기 이제 보여주신 이 귀여운 캐릭터는 이제 화랑유원지의 마스코트입니다. 저희는 이제 보기 쉽게 화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화랑저수지의 흰뺨 검정머리를 모티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앞치마 붓을 이용해서 이제 미술관과 조각상, 더 나아가서 박물관의 요소까지 좀 어떻게 표현해 보았고요. 옆에 장난감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캠핑카 보이실까요? 이제 이걸로 이제 화랑유원지 옆에 있는 캠핑장까지도 좀 홍보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덩글덩글하고 통통한 이 옆모습이 너무 귀엽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포인트로 쓴 이 파란 계열 색깔도 보시나요? 네, 이거는 저희가 안산시의 CI를 좀 응용해 보았는데요. 일단 안산시는 조금 전체적으로 시그니처 컬러라고 하는 게 네이비 컬러예요.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로건이나 캐릭터 이런데 이 컬러가 없는 것이 없다고도 이 컬러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홍이야 머리는 안산이라는 글씨를 네이비 색깔로 썼고 그리고 안산의 공업도시를 상징하는 테크이라는 캐릭터마저도 이제 네이비색 밑바탕에 파란색 그림으로 그렇게 색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금 우중충하고 좀 어두울 수 있는 네이비색이니까 저희도 이 네이비색을 쓰면서 이제 안산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몇 단계 톤업을 시켜서 조금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네이비색 파란색을 써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화랑저수지 갔다 와서 화랑저수지를 중심으로 이제 저녁을 딱 보면서 그 산책로를 걷다 보면 너무 아름답고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를 내놨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 화랑유원지를 10분 활용할 생각입니다. 먼저 유원지 내에 좀 플리마켓을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플리마켓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홍대나 건대 뭐 이런 유명한 번화가에는 이미 상업리에 좀 진행 중입니다. 저도 플리마켓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즘에는 직접 마켓에 내놓을 공예품, 뭐 도자기나 뭐 이런 키링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내놓는
이런 경향도 좀 보입니다. 그리하여서 요즘에 연인들, 친구들과 함께도 플리마켓을 보면서 우리 한번 여기 구경해볼까? 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플리마켓을 여기 이 동그랗게 펼치는 운동장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초등학교의 운동장보다 조금 더 넓은 편이고, 그리고 가로도 세로도 넓어서 되게 플리마켓이 줄지어 서 있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서초구에 헤이스 가든이라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가 성남행 고속도로의 바로 앞에 있는 예식장이라 조금 차가 없으면 찾기도 힘들고 오기도 힘든 곳인데, 근데 구정 효과를 잘 보면서 나도 가야지, 너도 갈래?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에는 거기도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도 그걸 이용해서 구정 효과를 보고 또 경제 활동도 돌아갈 수 있게 좀 플리마켓을 개최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관광지랑 연계를 좀 해볼 곳입니다. 왼쪽은 안산역의 다문화 거리입니다.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라고 이 간판이 걸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간판을 걸어놓을 만큼 이제 시에서 기대하는 관광 효과가 좀 컸던 곳이죠. 화랑유원지와는 또 이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그래서 되게 갔다 오기 되게 쉬운데요. 버스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와 이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를 잘 이용을 해서 관광지 연계하는 게 어떨까? 두 군지를 같이 쓰면 그 활거도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오리배는 화랑 저수지에 이제 흰병 건더머리, 저희가 마스코트로 보였던 그 동물 있죠? 화랑 저수지에 그 오리가 좀 많이 둥둥 떠다 있는데, 그러면 오리역 오리배라는 그런 재밌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화랑 저수지가 절대 좁은 편도 아니고 꽤 넓은 편이라서 오리배 뛰어기도 정말 심심하지 않고, 그리고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까지도 같이 재밌게 오리를 타면서 비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말 농장을 생각해봤는데, 이 동그라미처럼 부지에 있는 농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안산시에서 매입하여서 이제 저희가 매입해서 이제 일가족을 공급하는 곳인데, 이제 저희는 따로 주말 농장으로 바꿔서 이제 아이들의 체험과 힐링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가족들 단위로 또 오면은 여기 안산시 화랑유원지도 좀 어떻게 발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말 농장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발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리마스터 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의 발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신선한 관광 자원이 돋보이는 팀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작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굿즈가 기대되네요. 심사위원분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논산 관광특별시팀의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논산관광특별시 팀장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노후관광지를 재생하려 할까요? 저희 팀은 이 공모전이 원하는 게 뭘까를 알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충남에서 20년 동안 나고 자랐습니다. 이후 서울에 와서 느낀 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릴 땐 버스 간격이 너무 길고 택시비도 너무 비싸서 친구들과 놀 때면 왕복 2시간씩이나 걸어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의 지하철을 보면서 고향에도 이런 지하철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감정을 많이 받습니다. 경복궁에 갈 때면 정말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노후 관광지 재생은 이런 지방 사람들의 교통, 문화적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또 지방으로 이사를 많이 가게 되면 매일 출퇴근 시간 지옥 같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들도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노후 관광지 재생은 사회 문제 해결과 시민들의 권리를 향상시켜줍니다. 이 공모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문제 해결로 수도권 지방 시민들의 권리 향상이고 결국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공모전의 미션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수도권 과밀화라는 문제 해결과 시민들 권리 증진을 목표로 선정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노후 관광지 선정입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중앙정부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 지역을 개발하여 인구 분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세종특별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국은행은 부산, 대구, 대전과 같은 광역시 위주 개발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종특별시와 대전광역시와 제일 가까이 있는 논산을 지역으로 선정하였고요. 또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고서 선정하였는데요. 그 전에 논산을 들으면 관광지였었던 적이 있었나?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논산의 강경읍은 조선 2대 포구 중 하나인 강경포구와 조선 3대 시장 중 하나인 강경시장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서 하루 10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수협이 생기고 지방 상인들이 힘을 잃으면서 몰락하게 되었고 이후 50년 동안 인구가 대거 이탈하면서 급속하게 지역의 노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 충남에서 인구 감소율 1위인 논산을 대체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먼저 윤석열 현 대통령의 공약을 보시면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과 국방산업단지 충남의 건설 계획에서 남자들의 두 번째 고향 논산이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께서 고향이 논산이시기도 하시고 훈련소가 유명하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논산은 미래에 가장 특혜받을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과학수도 대전, 행정수도 세종과 함께 국방수도 논산이 제2의 수도로 자리매김하여 수도권 분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국방수도 트렌드에 맞게 백성현 논산시장도 미국의 군사기술과 치안을 중심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인 헌츠빌이라는 국방도시를 롤모델로 삼고 국방산업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논산 관광자원 발전 방향 설정입니다. 논산은 보시다시피 국방 관련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논산의 마스코트는 먹보딸기인데요. 이는 국방의 뜻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새로운 마스코트를 제작해봤습니다. 황산벌의 계백, 맞서싸움 관창에서 논산의 계백 장군과 국방과의 특색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현대 군복을 입고 있는 계백 장군의 마스코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름은 계백과 국군에서 백과 군을 따서 백이군이라고 정명하였습니다. 다음 마스코트는 삼천궁녀 의자왕에서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는 옥녀궁도 논산의 관광 명소인데요. 스트로베리의 베리와 궁녀의 궁을 따서 베리궁이라고 정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이군과 베리궁인데요. 발음도 재밌죠? 먹보 딸기에 비해 국방의 특색과 역사적 상징이 잘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산의 발전 방향에 맞춘 적합한 마스코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논산의 관광 자원들을 알아보기 전에 수학 분석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논산은 딸기 축제가 유명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 기차 등 교통이 노후 관광지 중 매우 편리한 편이고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특산품 딸기가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 국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관광지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산업 다양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관광산업의 육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루 인구가 3명씩이나 감소하는 극심한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약점이 있고요. 또한 축제 비수기 때 관광객이 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기회로는 먼저 딸기 축제에 MG 관광객이 많다는 점인데요. 빅데이터 분석 결과 3월 4주차 화제성 부문이 1등이라고 합니다. 딸기 비빔밥, 딸기 김밥 등 이색 먹거리가 SNS와 미디어의 콘텐츠로 작용했다는 점을 성공 비결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마스코트 모양 딸기 빼빼로를 만들어 봤습니다. 3D 프린터로 직접 몰드를 만들고 딸기 초콜릿을 굳혀서 만들었습니다. 심사하시느라 당 떨어지실까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드린 육사 이전, 국방산단 건설 등이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노동인구 부족과 축제 기준 큰 비성수기 격차 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제 성수기엔 딸기 축제에 방문할 MG 관광객들을 논산 내 다른 관광지로 유도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수기 때에도 꾸준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세종, 대전, 논산에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세종은 인구가 급증했지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대전은 별명이 노잼 도시인 만큼 늘어날 인구 대비 인프라 부족은 충남의 전체의 약점이라고 합니다. 논산에서는 이를 기회 삼아 휴일에 가족 단위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매력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 수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산의 관광자원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고안한 딸기 축제 관광객을 다른 관광지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축제 부스에 참여하면 논산 관광지 소개 웹사이트를 연동시켜주는 키링을 무료로 증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키링에 핸드폰에 대면 논산의 관광지에 대한 소개와 위치, 포토존 등을 담아 SNS 이용률이 높은 MZ세대를 겨냥했습니다. 키링을 달고 다니면서 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자료가 제공되고 다른 관광지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NFC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QR코드도 준비했습니다. 카메라로 해당 QR코드를 인식시켜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앞으로의 발표 진행을 위해 웹사이트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웹사이트에 담겨있는 관광 자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인 선샤인랜드와 그해 우리는의 촬영지인 몬빛 자연휴양림,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도남수원은 정말 높은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MG 저격 관광지들입니다. 동양 최대 길이의 출렁다리와 미디어 파사드가 있는 탑정호, 그리고 충남 유형문화재 미네다리, 강경 근대거리 같은 관광지도 있습니다. MG 트렌드인 이색 체험을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한옥스테이, 한지공예, 천연 염색 체험 등을 제공하는 백일원 종택과 지자체에서 관리해 깨끗한 한옥스테이를 할 수 있는 논산 한옥마을,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는 지장정사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봤는데 단무지로 닭뼈를 닦아먹는 바로 공양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또 다음으로 가족 타겟 관광지인데요. 계백장군 유적지와 피서를 즐기기 좋은 양천 자연휴양림, 대둔산 수락계곡이 있습니다. 또한 논산 시민공원은 인공폭포, 분수대 등 주말에 무난하게 다녀오기 좋고 명제 고택과 역장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의 연산역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광지로는 국보 은직미륵이 있는 관촉사와 쌍계사, 태태사 등이 있고요. 종합당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일몰이 유명한 옥녀봉도 있습니다. 이색 카페로는 테마파크와 실내 동물원이 있는 토끼랑 카페, 투명 카약 체험을 할 수 있는 카페 벌고, 예쁜 장미 정원이 있는 꽃이랑 나무랑 카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 비전 304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롤모델 헌칠빌과 비교하면 항공과학 및 대학이 없고 병력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헌칠빌 대신 병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과학단지 활성화, 관력대학 건설, 그리고 병력으로 부족한 인력 대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과학단지와 과학박물관을 건설하면 인구 유입, MZ세대 유입, 지역 주민의 문화 격차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 순환버스를 만들면 지역 주민의 교통 격차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색적인 모의 전투 컨텐츠를 보유한 뉴스 호스텔 건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 관광 특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관광특별시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무안에 숨어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시켜 매력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고자 도전하는 팀입니다. 무안도전팀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노관광지 재생 공모전 발표를 맡은 무한 도전팀의 오아름, 김서은입니다. 오늘 저희는 무안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안군은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자원 관광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안군의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PPT에 보이는 목차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안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 혹시 무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총 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예 42%, 아니요 58%를, 두 번째 질문에서는 예 40%, 아니요 60%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 8%, 아니요 92%를 받았으며 마지막 질문에서는 예 10%, 아니요 90%를 응답받았습니다. 이처럼 무안에 대해 잘 모르는 학우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안을 알고 있는 분들과 잘 모르는 분들 모두에게 무안의 매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안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광객 수가 적어 이를 알리고자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무안도전팀은 무안의 마스코트를 새롭게 바꾸어 매력적인 관광지로 재탄생시켜 지역 경제화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무안은 전라남도 서부에 위치한 군 지역으로 목포와 신안의 주요 경유지입니다. 약 9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넓은 평야지대와 독특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무안은 과거 삼국시대의 무라해군의 지명으로 불렸지만 통일신라 때 경덕왕이 전국 지명을 한자로 개명하면서 무라해군을 무안군호로 변경하게 되어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무안은 넓은 평야로 인하여 농업이 발달되어 양파 재배가 잘 되며 바다와 갯벌이 무안과 접해 있어 수산물도 많이 생산됩니다.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특히 낙지가 무안의 대표 수산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무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철도역은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도로교통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광주 무안 고속도로가 있어 무안을 방문하기에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무안의 특산품 양파와 낙지를 포함한 대표적인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황토마늘과 자색고구마, 쌀, 그리고 양파와 낙지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파는 무안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서 양파의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량도 많아 한 해에 무려 18만 톤을 생산하며 전국의 생산량 12%를 차지합니다. 양파 수확철이 되면 무안 주민은 물론 목포 주민들도 양파를 찾으러 옵니다. 무안에는 다양한 관광 자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는 4개의 관광지를 꼽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안 해생백년지는 일제강점기 시대 복룡지라는 이름의 저수지였으나 영산강 하구뚝이 완공되면서 무안 해상백년지는 연못이 되었습니다. 백년 자생지의 시작은 1995년 인근에 살던 한 주민이 저수지 가장자리에 백년 12그루를 심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안 황토 갯벌랜드는 검은 비단의 긴 이학수식 해안으로 교육 전시 기능과 생태체험 학습을 통한 해양환경 교육에 장려되고 있으며 청정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안 농촌 체험 마을에서는 농업과 자연,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무안 낙지공원은 무안의 특산품인 낙지를 테마로 한 캠핑 공원으로 잔잔한 서해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조금나루 해변 앞에 위치한 이 캠핑공원은 무안의 특산품인 낙지를 알리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공원의 중심에는 높이 14m의 낙지 모양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안은 대표적인 2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안 연꽃축제입니다. 무안 연꽃축제는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서 단일 연꽃축제로는 전국 최대입니다.
이 연꽃축제는 1997년에 시작되었고 매년 여름 1호 복용리 회산 백년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동양 최대 10만 평을 가득 채운 초록빛 연잎 사이로 무결함을 드러내듯 올곧이 하얀 꽃망울을 띄우는 백년을 볼 수 있으며 자연의 한가운데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무안 황토갯벌 축제입니다. 무안 갯벌은 대한민국 최초 습지 보호지역 제1호로서 갯벌의 생명력과 보전의 가치를 상징하는 의미가 큰 곳으로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지역 주민과 갯벌의 가치가 대대손손 전해지기를 바라는 축제입니다. 무안 갯벌의 환경적 가치를 배우고 즐길 수 있으며 갯벌의 장관을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안의 마스코트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양파의 이미지와 몸에 M을 그려넣어 단순하게 의인화했습니다. 이 마스코트는 미래 지향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쉽고 친숙하게 만들어 무안군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가 무안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며 마스코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안에는 양파 축제가 없습니다. 마스코트는 특정 행사, 기념 사업, 특산물 홍보 등에 사용하기 위해 캐릭터를 개발합니다. 이런 마스코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지역 홍보도 되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마스코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바꾼 마스코트는 현재 앞에 보이시는 캐릭터입니다. 새롭게 바꾼 마스코트의 이름은 문항이라고 합니다. 문항이의 이름은 무안의 무와 낙지의 낙을 가져와 귀엽게 문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문항이 마스코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린아이 캐릭터를 넣은 이유는 현재 무안군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여러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관광 자원들이 주변 곳곳에 분포되어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은 적은 이곳에서는 좋은 관광 자원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 모습의 마스코트를 통해서 무안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 외에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방문하여 많은 관광자원들을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다음에 또 놀러 올 수 있도록 하고자 어린아이 캐릭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낙지를 넣은 이유는 무안의 갯벌 낙지는 PPT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낙지가 유명한 이유는 무안군 해역은 부드러운 황토 갯벌로 형성되어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갯벌을 가지고 있어 낙지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낙지와는 차별화된 맛을 가지고 있어 무안군은 낙지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랜 역사성과 유명하기 때문에 마스코트에 낙지를 넣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마스코트로 지역을 홍보하고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친근감을 줄 것입니다. 이런 마스코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축제나 행사에 따라 마스코트의 옷이나 소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연꽃축제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문항의 옷과 소품이 달라져 있습니다. 현재 있는 연꽃축제뿐만 아니라 지금 무안에 없는 양파축제를 새로 만들어서 문항이를 활용할 것입니다. 이런 축제에서는 문항이를 활용한 마스코트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하고 관광객들이 즐겁게 사진으로 찍고 추억을 남기며 이를 통해 SNS에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제작해본 마스코트 키링입니다. 이처럼 마스코트와 관련된 기념품으로 판매함으로써 수익으로 이어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저희 문항이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축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다양한 관광 자원을 지닌 무안. 앞으로 무안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보다 더 나은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안도전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승준 씨는 강릉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쁜 바다와 순두부 짬뽕이 떠오르네요.
다음 팀은 MZ세대는 잘 모르고 있는 강릉의 커피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커피 프린스 팀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된 관광지에 대해 발표할 커피 프린스의 신예지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한 도시, 그리고 선정한 이유, 단오제, 커피 축제, 마스코트 설명, 마무리 이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도시는 그림과 같이 강릉입니다. 혹시 여러분 강릉에 유명한 축제가 있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강릉에는 단오제와 커피 축제가 유명합니다. 강릉은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아름다운 해변과 산,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인 설악산과 오죽헌, 주문진 등이 있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릉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많은 관광지와 즐길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MZ부터 Z세대의 발이 끊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오제와 커피축제의 연령은 MZ와 Z세대보다 X세대의 연령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해결해 보고자 축제를 조사해 봤습니다. 단오제와 커피축제의 공통점은 지역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오제는 농업적 기업과 전통을, 커피축제는 커피 문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적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개의 축제는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의 문화유산과 산업 발전을 기념해 강릉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적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강릉을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릉에는 유명한 음식과 관광지도 많지만 그 중에서 단오제와 커피축제가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단오제와 커피축제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조사했습니다. 이제부터 단오제와 커피축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오제란 중요한 명절이고 농사와 관련된 풍속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재래적인 성격이 강하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의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50년까지 계속 이어졌지만 한국 전쟁과 여러 사회적 변화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1960년대부터 강릉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단오제에는 각종 프로그램과 12개의 마스코트가 존재하고 있으며 단오제 축제 기간 동안 각종 프로그램과 많은 프로그램 국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커피축제란 2001년 지역 브랜드를 확립하고 강릉을 커피 명소로 알리기 위해 강릉 커피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10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대규모 축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강릉의 자연 경관과 지역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다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커피축제 기간에 강릉을 방문해 봤습니다. 안목해변 주변이 커피의 거리로 되어 있어 바다를 보며 따뜻한 커피를 즐길 수 있으며 도장 챌린지를 진행하여 머그잔과 같이 귀여운 머그잔을 관광객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과 포토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중심으로 단오제나 커피 축제 기간 동안 젊은 층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단오제에서는 K-팝을 국악 버전으로 공연하거나 커피 축제의 거리 안에 있는 매장을 분위기 있는 카페 혹은 사진 맛집 등의 분위기로 바꾸면 더 많은 젊은 층이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강릉에 정식 마스코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강릉에 전에 1997년에 강릉을 상징하는 캐릭터로 홍길동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전남 장성군이 홍길동을 특허내 취소 심판 후 강릉시는 홍길동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는 소나무를 테마로 한 소량 강릉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소량 강릉 이미지가 지역 캐릭터의 역할을 하지 못해 15년간 대표 캐릭터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단오제 마스코트인 12마리의 마스코트와 강릉 문화 야행에서 만든 대도부사, 강릉 호랭이, 포조리 이렇게
단오제 마스코트와 강릉 문화향에서 만든 부 마스코트로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제의 분위기만이 아닌 강릉의 정식 마스코트로 한 키링이 존재한다면 젊은 층을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심사위원분들 앞에 있는 큰 구름이 있을 겁니다. 이 구름이 저희가 만든 캐릭터인데요. 일단 마스코트의 이름은 단오빈입니다. 마스코트의 얼굴 같은 경우 단오제 마스코트인 장자마리의 얼굴을 가져와서 장자마리에게는 복식을 두르고 있지만 그 복식을 저희는 커피로 바꿔보았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단오제의 특징인 풍물놀이 의상을 따서 만들었고요. 모자 같은 경우도 사물놀이의 특징인 상모 돌리기 그거를 같이 따서 만들어봤습니다. 마스코트의 손에는 커피와 소고를 들고 있는데 저희가 규격이 너무 커가지고 몸은 따로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로써 강릉의 수호시인 장자마리와 커피 축제의 조합으로 단오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조사하고 사진을 가져온 출처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프린스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팀의 발표입니다. 만화 관련 문화 산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발표한 순천시. 그 사이로 야심차게 명함을 들이민 6조의 버추얼 마스코트인 천미. 모두 천미와 함께 순천시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6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노후관광지 재생방 공모전에서 순천시와 차세대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버추얼 마스코트 천미에 대해 소개할 순천만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먼저 목차 소개로 산뜻하게 시작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저희 팀이 제작한 2가지 버전의 마스코트 소개와 해당 마스코트가 순천의 어떤 콘텐츠와 연결되어 육성될 수 있는지, 또 이 마스코트가 어떻게 순천시를 더 나은 관광지로 개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은 이미 어느 정도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는 순천만, 습지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점이 없을 것만 같은 순천도 수많은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먼저 관광지 인지도에 비해 순천 내부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주요 관광 명소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자가용이 없는 관광객들은 이동성에 큰 제약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크나큰 단점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성수기 및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예시로 지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당시에 관광 수요 감소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관광 수요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통계상 그 대비 효과가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저희 순천만조는 이러한 뚜렷한 단점 몇 가지에 주목하여 순천을 노후관광지로 선정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저희 제 버추얼 마스코트 천미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버추얼 기술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조가 직접 제작한 짧은 시청각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선한 정원을 이루거나 준비를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3D 미팅 기술로 건물까지 인식하여 전시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순천의 네, 제가 직접 더빙했고요. 여기까지가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소개할 마스코트 천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캐릭터는 저희 천미의 첫 번째 버전입니다. 3D 아바타 기술과 라이브 2D 기술을 접목시켜 구현한 아바타인데요. 천미는
보시다시피 순천의 상징적인 새인 흑두루미를 모티프로 디자인되었으며 이름 역시 순천 두루미의 약자에서 따와 장명하였습니다. 이 디자인에 관련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리 디자인은 먼저 흑두루미의 외형을 그대로 본따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흑두루미의 외형적 포인트를 구현하기 위해 저감과 백발로 기성용 3D 헤어 파츠를 커스텀하였으며 특히 순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트 모양의 투톤 머리카락을 제작하였습니다. 측면의 흑두루미 이미지와 함께 비교하여 참고하시면 더욱더 이해가 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청리에 적용된 버추얼 기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버추얼 기술이란 VR과 IR 기술을 복합적으로 포함하여 가상의 캐릭터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SNS에 열광하는 저희 젊은 세대들에게 가상 세계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하며 순식간에 전도 유망한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술을 활용한 크리에이터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플레이브와 이세돌 같은 버추얼 아이돌들이 음악 차트를 석권하며 그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화면 속에서만 움직이는 2D 캐릭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버추얼 엔터 기업들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 일본의 니지산지 같은 경우 23년도 작년 기준 매출 대비가 78%가량 상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인서치 리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버추얼 시장 규모는 2023년도까지 49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빙그레, 농심 등의 기업이 버추얼 마스코트를 앞세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겨냥한 홍보에 집중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 2월에는 강서구청의 버추얼 마스코트 세로미가 데뷔하여 큰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여기 맨 끝에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이 버추얼 기술을 홍보에 이용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일본의 에히메 현에서는 지역 마스코트로 오타타짱이라는 버추얼 마스코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외에서도 버추얼 산업을 통해 마케팅 수단을 접목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증이기도 합니다. 한편 저희 마스코트 청미는 버추얼로서의 모습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PPT상으로 보여지는 저 친구가 바로 저희 마스코트의 두 번째 버전 LCD 청미인데요. 버추얼 기술이 아무리 MZ세대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라고는 해도 순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비단 MZ세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울러 관광 마스코트로서는 아직까지는 버추얼 기술이 대체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바로 이러한 버추얼 마스코트의 약점을 고려하여 마스코트를 친숙한 SD 버전으로 하나 더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심사위원분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3D 마스코트 프린팅 샘플 역시 이 SD 버전을 참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버추얼 마스코트인 저희 청리의 존재가 돋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순천시의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은 작년부터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전도 유망한 산업으로 전하고 이를 키워나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에 뛰어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개최한 것이 바로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인 순천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현 순천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문화 콘텐츠가 핸드폰 등의 한정적인 공간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최애 캐릭터가 화면 밖으로 뛰쳐나와 정원에서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버추얼 마스코트인 청미와 참 잘 어울리는 거 없지 않나요? 한편 버추얼 마스코트의 유치와 발전은 순천의 VR, IR 이 제작 거점 센터와도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비록 기성용 모델을 커스텀하여 단기간에 아바타를 구현해냈지만 버추얼 마스코트의 특성상 영구적으로 홍보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버추얼 마스코트는 이 센터와 연계를 통해 더욱더 효율적인 마케팅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 센터는 VR 콘텐츠 제작의 허브로 각종 3D 기술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는 데 있어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청리가 이 센터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터랙티브 요소들을 갖추게 된다면 앞으로는 그 활용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버추얼 마스코트를 활용한 개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마스코트인 청미는 단순한 2D 마스코트로서의 역할을 넘어 더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개발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섹션으로 간추려집니다. 먼저 순천시의 각종 여행 정보를 포함한 모바일 어플을 개발하여 버추얼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청미를 가상 가이드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지자체를 통해 협력하여 마케팅용 플랫폼 방송을 시행하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은 앞서 설명드렸던 강서구의 버추얼 마스코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천리가 직접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계속하여 진행하며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홀로그램 등 부가적 기술을 융합하는 방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순천에서 열릴 각종 행사 때마다 스크린에 천리의 애니메이션을 띄우거나 홀로그램 아바타로서 활용하는 등 각종 연기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그 행사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순천의 프리패스 관광택시 산업과 천매를 결합시키는 방법 또한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달부터 순천시는 프리패스 관광택시 산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때 택시대의 내비게이션에 버추얼 기술을 결합하거나 혹은 순천 택시 라디오에 천미의 음성을 접목하여 홍보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흥미를 느껴서라도 한 번 더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이렇듯 버추얼 마스코트를 활용한 다양한 개발 방안들은 앞으로 순천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발표를 통해 저희조가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관해 간략하게 정리한 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여태껏 평면적으로 존재했던 기존의 마스코트 개념을 탈피하여 대중들의 고정관념을 깨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도 유망한 신기술을 접목하여 시대에 걸맞는 마케팅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축제나 산업 등 기존에 있던 컨텐츠와 결합하는 등 가능한 현실적인 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세대가 순천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겨냥층이 다른 두 가지 타입의 다른 마스코트를 내세웠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이 모든 목적들을 포괄적으로 담고자 노력한 저의 발표가 부디 여러분께도 인상적으로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만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명량이라는 지역을 아시나요? 모르셨더라도 이 발표를 듣고 난 후에는 가지 않고서는 못 견디실 겁니다. 영양 밤하늘의 수호천사 반딧불이들의 발표를 들어볼까요? 영양의 밤부리 영양님 팀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영양행주에서 영양분의 노관광지 재생을 주제로 하여 발표를 맡게 된 최민정, 이수빈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머리띠를 쓰고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건 저희의 발표가 진행되다 보면 여러분께서 차차 눈치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발표 진행은 지역 선정 이유 및 팀명 소개, 영양의 지형과 기후, 현 관광 현황, 특산물, 축제, 관광지로서의 특징, 노후 관광지 개선 방안, 마스코트, 굿즈 소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양을 선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의 인지도가 없는 지역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영양을 함께 알아가고 노후 관광지 재생의 효과를 알리고 싶어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양갱입니다. 영양갱은 모두가 알고 있는 간편식품으로 저희가 선정한 지역 이름과 유사하여 친근하게 다가가고 지역 홍보에 영향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영양갱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양분의 지형과 기후입니다. 영양은 경상북도 동북부 태백산맥의 내륙 지역에 위치하며 원리리, 지형리, 답공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백산맥의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군지산으로 발달했으며 전반적인 해발고도가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영양은 산간 내륙 지역으로 기온의 일교차 및 연교차가 심하며 해발고도가 높아 북부의 수비면과 청기면의 10월 초부터 서리가 내리고 겨울에 오랫동안 눈이 남아 있습니다. 영양의 현 관광 현황은 고추의 명산지로만 알려져 있을 뿐
교통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월산과 반변천을 따라 피서와 경승지가 있어 관광 개발의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앞으로 5년간 영양 지역 관광을 재생하기 위해 60억 원을 지원할 것임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는 서석지, 섬바위아 나미포, 영양분재, 야생화 테마파크, 영양고추 홍보 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영양의 특산물로는 영양고추, 영양사과, 더덕, 참외, 토마토, 오미자, 약혼, 블루베리, 포도, 담배, 일천국, 복숭아 등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영양 특산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영양고추입니다. 영양고추는 달고 강렬한 특성을 표현하여 공직자 및 국민의 열정과 패기를 나타냅니다. 영양고 슬로건은 핫을 사용할 정도로 영양고추는 브랜드화의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영양은 초고령화 지역임에도 고추 농사로 지역 내 총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양의 축제는 대표적으로 영양고추원 페스티벌, 영양산나물축제, 영양반딧불이 축제, 일월산 해맞이 축제가 있습니다. 영양고추 페스티벌은 매년 여름 8월에 개최되는 행사로 영양고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도농상생을 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영양이 시작한 뜻깊은 행사입니다. 산나물축제는 영양 지역 내 수산물을 홍보하고 신선한 산나물을 직접 채취하는 등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딧불이 축제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포함되어 자연 보호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저탄소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월산 해맞이 축제는 소원을 비는 일월산에서 매년 1월 해맞이라는 축제입니다. 해발 1219m 산 꼭대기에 해맞이 전망대가 있고 태백산맥 줄기, 봉우리 사이로 해가 솟는데 이를 보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양 관광지로서의 특징입니다. 영양은 현재 관광지로서는 미약한 지역이지만 주요 관광지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일월산과 수화계곡, 영양 섬바위 정도가 있습니다. 수비면 수화계곡은 과거 피서지로 인기 명소였지만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과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로 인기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주변이 다세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입수가 금지되고 현재는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되어 펜션, 수련원, 천문대 등이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에서 현재 영양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이라면 영양에 가고 싶으신가요? 아직은 관광지로서의 특색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량이 낙후된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해본 방안 6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및 축제 강화는 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가공식품 개발, 반딧불이를 이용한 인공동굴과 같은 관광지 조성, 기존 축제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홍성이 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인 판매 플랫폼은 저희가 설정한 방안 제목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플랫폼을 연다는 첫 번째 의미에서의 라인과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해준다는 두 번째 의미에서의 라인을 생각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공간 조성은 영양 지역과 외부 예술가가 협력한 갤러리 및 공연장 설계, 정기적으로 문화행사 개최, 음악 페스티벌과 같은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티 기반 창업 지원은 창업 희망자들이 협업하여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자원 활용으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와 같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에코 투어리즘 발전은 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자연 탐방로 조성,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현지 에코 가이드 양성, MZ세대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청년 친화적인 주거 제공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주거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년 정착에 힘쓰는 것과 청년이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NS 및 온라인 마케팅,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챌린지와 같은 캠페인으로 젊은 층 관심을 유도하고 블로거 및 인플루언서 초청으로 지역 홍보하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작한 영양군의 마스코트입니다. 마스코트 이름은 반부리로 영양군의 대표 특산물인 고추와 반딧불이를 함께 알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영양은 국제 밤하늘 보호 협회로부터 인정받아서 아시아 최초로 밤하늘 청정 지역으로 인정받은 곳입니다. 밤뿌리는 그러한 영양 밤하늘의 별을 수호하는 수호천사 반딧불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밤뿌리 디자인을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속눈썹과 볼터치 부분을 보시면 영양이라는 단어를 넣었고 영양분에는 자작나무 숲이 유명한데 자작나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양에서 가장 유명한 특산품인 고추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이 밤뿌리는 영양의 정체성을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본 영양 굿즈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3D 프린터로 직접 제작한 첫 번째 굿즈는 일월산 집게 마그네틱입니다. 이 굿즈는 경북 일대에서 해와 달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산으로 유명한 일월산을 모티브로 만든 집게 마그네틱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굿즈를 보시게 되면 자석과 집게가 함께 달려있어서 어디에서나 활용도 높은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상해본 굿즈 아이디어들입니다. 두 번째 굿즈는 밤뿌리 야광 팔찌입니다. 이는 마스코트 밤뿌리와 별을 이용한 야광 팔찌입니다. 부족한 신호등으로 밤길이 위험한 영양분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멀리서도 아이들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마지막 굿즈는 밤뿌리 무드등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영양분의 마스코트 밤뿌리를 이용한 귀여운 무드등입니다. 반딧불이의 꼬리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여 무섭고 어두운 밤을 은은하게 밝혀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상 영양분의 노후관광지 재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양님 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팀은 남녀노소 모든 한국인이 알고 있으며 없어서는 안 되는 친숙한 것을 사용하여 마스코트와 관광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5쿼트로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의 숨은 관광지를 알려보자 라는 주제로 공모전 발표를 맡게 된 조혜성, 정성호입니다. 목차는 진천 소개, 진천 선정 이유, 진천 새 마스코트,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만든 세계 행사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진천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진천이라는 곳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천은 충청북도에 위치해 있으며 천안시와 청주시 등에 접해 있습니다. 청주 다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른 주변 지역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천을 노후관광지로 선정한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용다리와 같은 역사적 명소, 규모가 큰 문화축제 등 관광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관광지 발전의 필요성을 느껴 노후관광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마스코트의 문제점입니다. 진천의 기존 마스코트로는 원화랑과 원낭자라는 두 개의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마스코트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친근한 느낌을 주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마스코트가 진천의 특산품과 같은 문화적 상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천의 새 마스코트 진쌀이를 소개합니다. 기존에 있던 마스코트의 문제점을 보완해 단순하지만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또한 진천의 특산품인 생거 진천 쌀이 있습니다. 생거 진천 쌀을 강조하고 지역적 정체성을 담기 위해 쌀을 주제로 캐릭터를 만들었고 진천 쌀이기에 친근하게 진쌀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천의 제일 큰 관광 명소인 미르숲의 지도입니다. 진천 미르숲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는 미르 309 출렁다리, 농다리, 미르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중 농다리는 고려 초에 축조하여 1000년이 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돌다리로 저희는 이 미르숲을 활용하여 진천 농다리 앞에서 쌀축제를 열면 좋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축제 이름으로는 진천의 글자를 따서 진짜 천연 쌀축제라고 지어봤습니다. 진짜 천연 쌀축제는 관광객들이 이천뿐만 아니라 진천 또한 쌀이 유명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각인시키고 진천의 마스코트인 진쌀이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첫 번째, 생거 진천 쌀로 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밥알쟁이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쌀을 이용한 요리 경연 대회를 주최합니다. 세 번째, 쌀 푸딩, 쌀 케이크, 쌀 막걸리를 판매합니다. 쌀 디저트를 판매함으로써 쌀로 만든 건강식 디저트를 알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푸드트럭을 열고 생거 진천 쌀을 나누어 줍니다. 한 사람당 1, 2인분씩 나누어주고 집에서 진천 쌀을 맛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마스코트인 진쌀이를 활용하여 MZ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진쌀 네컷 사진을 찍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포즈를 취하여 찍어보았습니다. 같이 놀러온 가족들, 친구들, 연인과 함께 예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진쌀이 도장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진행 방식으로는 미르순 내의 대표적인 장소였던 미르 309 술렁다리, 농다리, 미르 전망대 앞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세 곳을 방문하여 팜플렛에 도장을 찍어오면 종합 안내판 앞 본부에서 확인 후 선착순 30명에게 진쌀이 티셔츠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진쌀이를 활용하여 티셔츠, 머그컵, 키링 등 진쌀이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따로 굿즈 구매를 원하시는 관광객분들을 위해 본부에서 판매할 예정이고 온라인상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천군 사이트에서 판매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만들어서 어떤 세대든지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기획해보았습니다. 진천 쌀축제를 통하여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진천의 명소와 특산품 등을 알릴 수 있어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미루숲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진천에 대해 조사하던 중 현재 진천에서 산림치유 산업이 육성 중 있고 세계 산림치유 포럼에서 추후 산림치유 국제기구가 설립되는 지역을 진천으로 채택하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진천의 숲과 산림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희 학교 유아교육과에 창의숲 캠프와 유아교육 창의성 연구라는 수업에서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숲에서 수업하는 것을 아시나요?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을 본다 진천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미루숲이 연합하는 미루숲 체험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숲과 산림 등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숲과 산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점점 더 잘 모르게 됩니다. 진천에 있는 아이들에게 미루숲을 통해 자연에 더 친숙해지고 자연과 숲, 산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미루숲 체험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은 진천의 마스코트인 진쌀이가 그려진 다양한 색상의 티셔츠를 입게 되며 수업이 끝난 후 여분의 티셔츠와 함께 진쌀이가 그려진 양치컵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말 귀엽죠? 진쌀이의 생김새가 단순하여 많은 아이들이 좋아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로 인해 부모들 또한 진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전략인 것입니다. 진천에는 미루숲이 아니어도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볼 만한 곳을 몇 군데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숙소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초하루는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 위치해 복잡하고 치열했던 도시에서의 피로를 치유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천 생거 진천쌀을 사용하여 만든 전복 영양돌솥밥, 영양밥 정식, 시래기밥 정식, 쌀밥 정식 등 다양한 종류의 밥을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천 정통시장에 위치한 한식 디저트 카페인 스마일 디저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로 감태 오란다가 있으며 진천 쌀로 만드는 건강한 디저트와 함께 즐기기 좋은 꽃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 생거 진천 쌀만을 사용하여 명품 쌀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2022년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발전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빵집인 미잔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더운 여름 시원하게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백곡 수상 레저입니다. 여름에 수상 레저를 생각하면 가평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진천에도 가평 못지않게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MZ세대에게는 연애 프로그램이 핫한데요. 하트 시그널, 환승연애, 나는 솔로와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Z세대에게 진천의 매력적인 관광지들을 알리기 위해 연애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진천 썸 모어입니다. 진천 썸 모어의 의미는 MZ세대가 진천에 모여 더 많은 썸을 만들어 간다입니다. 진천군 유튜브의 연애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앞서 저희가 소개한 밥집, 카페, 수상레저 등을 데이트 코스로 활용한다면 SNS를 통해 공보 공유와 소통을 활발히 하는 MZ세대가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후 MZ세대를 통해 SNS상의 홍보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진천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여름에 방영을 함으로써 앞서 보여드린 진짜 천연쌀 축제를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의 숨은 관광지를 알려보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승욱 최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파트로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팀은 안성탕면의 도시인 안성을 조사한 팀입니다. 안성을 직접 탐방하면서 몸소 겪은 것을 발표로 녹여내며 안성의 특징을 살린 맞춤달이라는 마스코트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럼 안성맞춤팀의 맞춤달과 함께 노후관광지 재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 맞춤의 도시 안성시의 노후 관광지 재생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할 팀 안성 맞춤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안성시의 관광지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히 오래된 관광지를 보고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경계와 문화를 부활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지역 특색을 살린 굿즈를 통한 혁신적 접근입니다. 저희는 이 전략을 통해 안성시가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방문지를 넘어 문화적 경험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안성시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하여 관광지로서 안성시의 현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팀 안성맞춤이 빚어낸 마스코트 맞춤달을 소개해드리고 활용 방안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이로 인한 기대효과 및 미래 비전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성시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저희 팀의 정체성이자 그 유명한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안성시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우수한 유기공예품의 품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산물로는 유기공예품, 쌀, 포도가 있으며 남사당 공연장, 안성맞춤 랜드, 고삼 저수지와 같은 대표 관광지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관광지의 인기가 줄어들고 시설의 노후화와 같은 문제들이 겹치며 2022년 기준 연간 관광객 수는 약 100만 명으로 통계 기준 5년 전인 2017년 기준 30%나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가 나온 데에는 기본적으로 관광시설의 노후화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의 대표 관광지인 안성 맞춤랜드를 비롯한 근방 관광지는 시설 대부분이 개발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으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20, 30대, 즉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특색 있는 것만을 찾는 MZ세대들에게 안성시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안성시만의 지역 특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자, 저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특정 장소를 방문한 뒤 그곳에서 있었던 즐거운 추억, 일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은 적이 있으셨나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도 좋지만 내 손에 잡히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날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바로 굿즈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에서의 경험을 연장하고 방문객들의 기억 속에 그 장소를 각인시키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굿즈입니다. 굿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안성시 굿즈의 성공적인 판매와 홍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성시 공식 웹사이트와 SNS 계정을 통해 굿즈 홍보 및 판매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혹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등 인기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여 MZ세대를 타겟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안성시의 주요 관광지 및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요지에 오프라인 매장을 설치합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은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한정된 기간 내에서만 운영을 하며 시즌별 굿즈 및 지역 축제나 이벤트와 연계하여 현장 판매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저희는 굿즈를 단순히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표 관광지의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주요 관광지마다 특색을 살린 굿즈를 배치하고 스탬프 투어 같은 활동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굿즈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안성 맞춤랜드에서는 전통 유기공예를 체험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유기공예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광지인 고삼 저수지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포도를 직접 수확해보고 수확한 포도를 활용하여 와인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구상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행사 기간 동안 야외 테이블 및 공연장을 마련해 공연을 보며 여유롭게 자신이 만든 와인을 즐겨보는 시간도 제공해 방문객들이 최대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관광을 넘어 기억에 남을 체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체험은 방문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성시만의 정체성을 극대화시키고 관광객들에게 안성시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마스코트를 떠올렸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 안성맞춤이 디자인한 안성시의 마스코트 맞춤달입니다. 맞춤달은 수백 년 전 안성의 장인들이 만든 유기그릇에서 태어난 신비한 존재입니다. 안성의 전통 공예와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안성의 전통 예술과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형태로 선보이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맞춤달의 특징은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며 활기차고 호기심이 강해 안성의 전통 명소를 직접 탐방하고 관광객들을 안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맞춤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맞춤달은 안성의 전통적인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캐릭터로서 안성맞춤랜드와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스코트 역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맞춤달과 함께 전통 유기공예를 체험하거나 남사당패 공연을 직접 배워보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안성시의 특산물인 쌀과 포도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맞춤달을 중심으로 기획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역 공방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 기술 보존에 기여하며 굿즈의 품질과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미 존재하는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특별 굿즈를 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한정판 굿즈를 제작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이끌고 기존 축제의 홍보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다양한 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 효과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 안성시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굿즈 판매 및 체험 프로그램 수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의 도시 이미지 개선 및 문화 자산 가치 상승으로 안성은 한층 더 우수한 곳으로 관광객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가 및 문화적 자부심이 상승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매우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계획입니다. 안성시가 오랫동안 관광객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 친화적 구축 개발, 지역 문화 보존, 관광객과 주민 간 상생 관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 지속 가능한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근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광역 관광 루트 개발 및 공공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에 발맞춰 AR 및 VR 기술을 활용하여 관광 경험의 폭을 확대시키고 스마트 관광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관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체험 중심의 관광 형태와 맞춤다를 활용한 마스코트를 안성시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도시 이미지 강화와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안성시는 단순히 관광객이 잠깐 들려보고 지나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팀 안성맞춤은 안성이 가진 전통과 특색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켜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굿즈 활용과 체험 중심의 관광 재생 전략은 안성시를 기억에 남는 장소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비전과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팀 안성맞춤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 맞춤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드시죠?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느라 모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팀입니다. 이번 팀은 가평의 청춘역 1979 공원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플레이 1979 가평팀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4학년 3명으로 구성되었고요.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을 남겨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조 가평팀의 발표를 맡은 안유민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장소는 경기도 가평의 청춘역 1979 공원입니다. 특징으로는 옛 경춘선, 청평역 폐철도를 재생시켜 공원에 착공시켰고 7080년대 레트로 감성과 낭만을 추억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타깃으로는 음악과 예술에 관심 있는 2030 MZ세대와 시니어, 장애인 등을 포함한 관광 약자입니다. 타깃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와 타깃 선정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 첫 번째, 먼저 교통편이 좋았습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30분 내외의 거리에 있는 가평은 지하철, 차량 등 교통편 이용에 좋아 누구나 여행하기에 쾌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건 두 번째, 공간의 노후된 정도입니다. 조건 두 번째, 공간의 노후된 정도입니다. 공원 주변은 사진처럼 노후된 부지 및 폐건물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주변 경관 및 관광에 피해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조건 세 번째, 지원 대비 운영의 부실함입니다. 먼저 상징물이나 포토전 등의 컨텐츠 거리가 없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었고요. 좋은 스토리를 보유함과 상당한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기성, 소규모 행사만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 운영 체계라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재원의 한계 또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 분석입니다. 이곳은 같은 가평에 위치하고 있는 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입니다. 옛 경춘선, 가평역 폐철도 부지를 재생하여 착공시켰고 대한민국 최초의 음악 도시라는 타이틀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연습실이나 녹음실 등을 자유롭게 대관 가능하며 국내 인기 뮤지션 혁오밴드가 뮤직비디오로 활용한 공간 이력이 있습니다.
착공 후 건설까지 복합적으로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저희가 파악하였고 청춘역 1979 공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춘역 1979 공원의 개선을 위한 스토리 및 마스코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파악한 공원의 스토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평구는 그동안 대학생들의 MT와 여름 레저 스포츠로 이미지가 굳혀져 있었습니다. 2. 하지만 가평구는 예술 및 음악을 향유하는 도시로 새로운 이미지가 생기길 원합니다. 3. 가평은 옛날 청춘 가요제가 가평에서 시작한 것을 바탕으로 음악예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더해 구는 가평역 폐철도를 재생하여 음악역 1939를, 청평역 폐철도를 재생하여 청춘역 1979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5. 하지만 공연 행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원은 썰렁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결론은 결국 공원 시설과 부족한 컨텐츠 개선을 위해 방법을 모색하자이고요. 개선의 출발점으로 기존에 없던 공원의 마스코트를 3D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은 DJ 청음입니다. 먼저 청음은 청춘의 음악의 앞글자를 하나씩 땄고요. 앞에 DJ를 붙여 힙한 느낌을 냈습니다. 또한 헤드셋을 보시면 LP 파넷으로 이루어져 있고 의상에서 느껴지는 레트로함과 사이버네틱한 VR 기기의 힙한 감성이 서로 만나서 서로 시너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는 미래라는 각자 분리된 시간이 아닌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그곳에서 청춘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뜻을 담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전략 및 개선 전략 및 아이디어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선 방안으로 나누었고 참고 사진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인트 1. 인테리어 개선입니다. MZ세대들은 멋지고 예쁜 인테리어가 있는 건물에 직접 찾아가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여러 전시 및 체험활동을 위한 간이 전시관을 공원 곳곳에 설치하고 다양한 팝업 스토어를 기획하여 홍보한다면 타겟층의 방문하고픈 욕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 굿즈 시장의 주 소비자층이 MZ세대이기 때문에 음악기기들 또는 소규모의 굿즈들을 판매하는 판매점 또한 설치하여 지역 홍보 효과를 얻게 합니다. 포인트 2. 배리어 프리 지도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번엔 다른 타겟층인 관광 약자들을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사회적 장벽을 허물자는 뜻인 배리어 프리는 관광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안과 더불어 전용 주차시설 확충, 관광지내 이동에 대한 편의성 제고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포인트 3. 노후된 시설 개선입니다. 사진 속 풍경은 공원의 일부 전경입니다. 먼저 햇빛 그늘막이 부족해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더운 여름에는 시니어나 장애인분들은 물론 건장한 사람들도 공원을 산책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산책로라고는 하지만 흙길 옆을 자세히 보시면 바닥이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아이들과 애완동물들이 산책하다가 발이 빠져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존 건너편에 있는 마켓 및 카페존에 화장실이 대부분 몰려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화장실이 급할 경우에 바로 이동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책존 주변에 일반 및 장애인 화장실 추가 설치, 햇빛 그늘막 추가 설치, 흙길의 전시대 또는 화단 조성, 도로 정비, 턱과 난간 최소화 등을 저희 개선점으로 삼았습니다. 포인트 4. 주변 폐건물 재활용입니다. 사진 속의 건물들을 재활용한다면 공원 및 관광에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MZ세대들의 흥미 및 재미를 위한 다양한 테마의 대형 방탈출 공간 구성, 그리고 관광약자들의 편리한 관광을 위한 자연 산책로를 조성합니다. 물론 재활용 시에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추가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개선 방안입니다. 주요 특징은 스마트 관광 기술과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포인트 1. AR 어플리케이션 연동 전시 체험입니다. 먼저 관광객들은 공원 전시관 방문 시 전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습니다. 기기별로 바코드를 부여받고 전시관 곳곳에 있는 AR 연동 이미지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면 전시관 또는 전시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간단히 설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편리해지며 다국어 설정 및 번역 기능을 탑재하여 외국인들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스탬프 찍기 컨텐츠도 병합해서 관람객의 재미를 보장하고 참여 선물 또한 증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2. VR 체험 시스템 도입입니다.
공원 특정 포인트로 이동하여 VR 기기 체험을 진행할 수 있고 총 3가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원 주변 산책로에서는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영상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음악이 함께 나옵니다. 공원 무대에서는 역대 청춘 가요제에서 우승한 사람과 그들의 노래를 선택하여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공원 카페에서는 가상의 LP반 재즈바를 운영하는 바텐더가 되어볼 수 있습니다. 재즈 음악을 들으며 손님들에게 음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임 형식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다국어 설정, 자막 기능을 탑재하여 외국인들도 쉽게 참여해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3. 관광 약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기획입니다. 시니어나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지역 음악회 개최, LP판 음악 듣기 체험, 나만의 노래 작곡, 간단한 악기 연주 및 합주, 초상화 드로잉 등의 활동을 기획하여 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인트 4. 자체 제작 굿즈 판매입니다. 이 굿즈들은 저희가 만든 굿즈 이미지이고 실물 굿즈들은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가평군 행정기관 또는 지역 내 공장 측에 요청하여 관광 상품으로 제작합니다. 문화적이고 트렌디하면서 MZ세대들의 취향에 맞게 제작하여 헤드셋, 커스텀 마이크, 음향 장비 등의 음악 관련 상품과 키링, 엽서 등 간단하면서 귀여운 굿즈들을 판매합니다. 이는 가평군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제공한 방안을 통해 생각해본 기대 효과로는 재방문율 증가와 긍정적 입소문 효과,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도시 가평으로의 이미지 개선이 있습니다. 추후 보완점입니다. 1. 운영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측면입니다.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청평고을협동조합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공공의 재원 조달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민관 협력이 중요합니다. 2.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인플루언서 초청 및 SNS 네트워크의 지역 홍보를 모색하고 이벤트 및 전시를 다양하게 다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및 결론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스마트 관광 기술 도입, 굿즈 판매, 배리어 프리 안내 및 컨텐츠 개발 등의 개선점을 삼아 문화와 예술의 도시 가평으로의 새로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 1979 가평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발표해주신 모든 학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10시 54분까지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후에 10시 54분부터 공모전 시상식과 회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니 학우분들은 잠시 10분간 복도로 나가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